이번 시간에는 가져오기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창의 상단에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져오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져오기는 컴퓨터 외부에 있는 미디어들을 컴퓨터 내부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어들이란 테이프 기반의 캠코더나 VTR 또는 하드디스크 메모리 타입의 캠코더나 카메라, 그리고 외장 메모리나 디스크 등의 외장 기기에 있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모든 미디어를 포함하게 됩니다. 가져오기 창의 왼쪽 위에 보시면 다음에서 가져오기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서 가져오기는 가져오기 할 미디어가 저장되어 있는 대상 매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컴퓨터에 피나클 하드웨어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처럼 피나클 장치 목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피나클 장치에서는 아날로그 장치를 통해 라이브로 입력되는 비디오를 캡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나클 장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오른쪽에 조그만 화살표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세부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창에서는 비디오가 입력되는 케이블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장치와 피나클 장치가 컴포지트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비디오 컴포지트로 선택을 하시고, S비디오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아래에 비디오 S비디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서는 캡처될 동영상의 밝기나 채도 등의 비디오를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오른쪽은 캡처될 비디오의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4:3 16:9는 캡처될 비디오의 화면 해상도를 결정합니다. 그 오른쪽 아래에 PAL, NTSC, SECAM 이 설정은 비디오의 표준을 결정합니다. 국내는 NTSC 방식이므로 NTSC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상단에 설정 닫기 버튼으로 설정을 닫아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져오기 할 대상의 매체가 선택이 되었다면 중앙의 미리 보기 창에 피나클 장치로 입력이 되는 비디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입력 신호 없음이라고 표시된다는 건 말 그대로 피나클 장치로 비디오 신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장치와 피나클 장치가 연결된 비디오 케이블의 이상이나 피나클 장치와 컴퓨터가 연결된 케이블의 이상으로 이처럼 신호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케이블들을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위의 모드에서는 캡처될 영상의 비디오 코덱과 장면 탐지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설정 옆에 보이는 조그만 화살표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위에서는 DV, MPEG와 같은 비디오 코덱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도 비디오 압축 코덱을 별도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은 오디오 압축 코덱을 지정합니다. 이와 같은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닫기 버튼으로 이 설정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장면 탐지는 캡처될 비디오를 장면별로 분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장면 탐지 옆에 조그만 화살표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이 장면 탐지의 옵션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면 감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장면 감지를 사용할 경우에 내용에 따라 장면 감지를 할 건지,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장면 탐지를 할 건지, 수동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장면 감지를 할 건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면 탐지의 설정이 끝났다면 닫기 버튼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메타데이터는 컬렉션과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이 컬렉션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라이브러리 창에 새로운 이름의 컬렉션을 생성을 해주고 그 컬렉션 안으로
캡처될 동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이 태그 입력은 캡처될 동영상에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이 태그를 입력하시면 편집 시에 특정 동영상이나 미디어를 검색하실 때 이 태그의 이름으로 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파일 이름은 캡처될 비디오에 파일 이름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왼쪽 아래에 다음으로 가져오기에서는 위에 다음에서 가져오기에서 설정이 된 대상 매체의 동영상을 내 컴퓨터에 어느 경로로 저장을 할 건지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비디오라고 써있는 조그마한 폴더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저장 경로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캡처될 파일의 저장 경로가 결정이 됐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처럼 가져오기 할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중앙에 하단부에 있는 캡처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캡처되는 동영상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져오기 대상을 DVD, 블루레이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에 있는 미디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가져오기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가져오기 패널 옆에 보이는 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져오기 할 트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에서 컬렉션과 태그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파일 이름에 가져오기 할 파일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있는 다음으로 가져오기 창에서 비디오라고 써있는 조그마한 폴더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장될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중앙의 하단부에 보이는 가져오기 시작 버튼을 클릭해 가져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가져오기에서 이번에는 내 컴퓨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내 컴퓨터는 감시 폴더로 설정이 되지 않은 다른 경로에 있는 미디어들을 가져오기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트리 창에서 내 사진이라는 폴더에 있는 미디어들을 가져오기 한다면 내 사진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서 중앙에 보여지는 미디어들을 선택을 합니다. 체크를 해제하시면 체크가 해제가 되고 체크를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원하시는 미디어들을 선택을 했다면 오른쪽 위에 모드에서 가져오기를 복사를 할 건지 링크만 걸어줄 건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원본 삭제는 가져오기 한 이후에 원본을 삭제를 할 건지 삭제를 하지 않을 건지 결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원본 삭제는 아니오로 해보겠습니다. 중복 무시는 가져오기 할 미디어가 저장되는 경로에 동일하게 중복된 미디어가 있을 경우 얘를 선택하시면 중복된 미디어는 가져오기 할 수 없습니다. 중복 무시를 아니오로 하시면 중복된 미디어가 동일 경로에 있어도 다른 이름으로 가져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메타데이터에서 컬렉션과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렉션을 여행이라고 주시고 태그를 사진 이미지라고 주셨다면 이 가져오기 할 미디어들은 여행이라는 컬렉션 안에 저장을 해주고 이 각각의 미디어들은 사진 이미지라는 태그를 갖게 됩니다. 차후에 편집을 하실 때 라이브러리 창에서 여행이라는 컬렉션을 선택을 해서 미디어들을 편집에 추가하시고 편집 시 검색 옵션에서 태그에 사진 이미지라는 태그를 검색하시면 지금 가져오게 될 이 이미지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처럼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시면 편집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파일 이름에서 저장될 파일의 이름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밑에 보이는 다음으로 가져오기에서는 중앙에서 선택이 된 미디어들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합니다. 미디어가 비디오인 경우 비디오라고 표시되는 조그마한 폴더 모양을 클릭하셔서 비디오가 저장이 될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오디오는 선택이 된 미디어들 중에 오디오가 있다면 이 오디오가 저장될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라고 써있는 조그만 폴더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에서는 선택이 된 미디어들 중에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셔서 사진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프로젝트는
중앙에서 선택이 된 미디어 중에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경로로 저장을 해줄 건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글자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저장 경로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중앙 하단부에 보이는 가져오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가져오기가 되면 이전에 메타데이터에서 설정했듯이 여행이라는 컬렉션 안에 사진 이미지라는 태그를 가지는 미디어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신다면 이 가져오기 창을 닫고 라이브러리 창에 컬렉션에 보시면 여행이라는 컬렉션이 새로 생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가져오기 된 미디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된 메타데이터 중에 태그는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이미지라는 태그가 선택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에서 가져오기에서 클라우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시면 박스라는 사이트에 사용자의 비디오를 업로드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박스라는 계정이 없으시다면 새 계정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 클라우드에서도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자산 탐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자산 탐색은 현재의 컴퓨터에 위치한 미디어들을 탐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전에 알아보았던 내 컴퓨터라는 항목과 다른 점은 이 자산 탐색은 특정 폴더만 선택을 해서 미디어를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사진이라면 내 사진 안에 있는 사진 샘플이라는 폴더만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내 사진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 모든 하위 폴더까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내 컴퓨터에서의 탐색과 자산 탐색의 차이점입니다.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기를 할 경우에는 선택된 폴더에 있는 미디어만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폴더, 하위 폴더에 있는 미디어들은 가져오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 탐색에서는 선택된 폴더의 하위 폴더까지 스캔을 해서 가져오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기와 자산 탐색의 차이점입니다. 자산 탐색에서 이와 같이 트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탐색 옆에 보이는 트리 보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처럼 트리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비디오, 사진, 오디오, 프로젝트는 탐색을 할 비디오의 포맷과 사진의 포맷, 오디오의 포맷, 프로젝트의 포맷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하단부에 보이는 스캔 및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가져오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톱 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톱 모션은 라이브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비디오 소스에서 프레임별로 각각의 사진 이미지들을 캡처를 해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컴퓨터에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피나클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처럼 피나클 장치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 비디오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지 않아 입력 신호 없음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입력 신호 없음으로 나온다면 아날로그 장치와 피나클 장치가 연결된 비디오 케이블이나 피나클 장치와 컴퓨터와 연결된 케이블, 이들 케이블들을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위에 모드에서는 이 스톱 모션 형식으로 가져올 때 비디오 형태로 가지고 올 건지 사진 형태로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비디오, 사진 모두 가지고 올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컬렉션과 아래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파일 이름에서 원하시는 파일 이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보이는 다음으로 가져오기에서 스탑 모션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비디오 형태로 저장될 때 저장 경로와 사진에서는 사진 형태로 저장이 될 때 저장 경로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의 하단부에 보이는 이 프레임 레이트는 스탑 모션의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낮을수록
비디오는 더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프레임 캡처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각각의 사진 이미지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캡처라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번의 사진 이미지를 저장을 하셨다면 가져오기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스탑모션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스냅샷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스냅샷은 라이브로 입력되는 비디오에서 정지 이미지를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이처럼 피나클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1394로 DV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면 DV 장치에서도 정지 이미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입력 소스를 설정을 하시고 오른쪽 위에 메타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파일 이름은 저장될 스냅샷의 파일 이름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다음으로 가져오기에서 사진 이미지가 저장이 될 경로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왼쪽 하단부에 보이는 프레임 캡처 버튼을 클릭해서 사진 이미지로 원하시는 부분만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캡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각각의 사진 이미지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프레임 캡처가 완료가 됐다면 그 오른쪽 옆에 가져오기 시작 버튼을 클릭해 가져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오기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